자, 그 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관리주체 업무와 주택관리사 관련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3번은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항 4번에 관리사무소장 업무와 관련한 부분과 연계했을 때도 문항 1번, 2번 나와 있고요. 지금 2번의 그 두 번째 박스,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이다 이제 해서 이제 지문에 나와 있는 지문. 그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그 1번의 관리사무소장 업무 중에 문항 1번에 지금 1에 3이 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업무의 1에 지금 1에 세 번째.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의 6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3번. 3번은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입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입니다. 조정.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을 관리사무소장이 조정하는데 관련 이 조정에 관한 주기하고 그 3년 전에 조정 시 동의권 한번 확인하는데 3번. 자,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조정은 지금 보신 대로 현재 보신 대로 얼마마다 3년마다 조정합니다. 그런데 3년 전에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네. 근데 여기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 시 필요 동의 요건은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그래서 여기서 3년이 지나기 전에 동의라는 건 누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어요? 입주자 구성원의 얼마?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다면 안전관리 계획을 3년이 지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관련된 그 위에 2번의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업무하고 방금 그 두 번째 박스인 동그라미 1번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업무라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업무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관리사무소 업무 등에 2번부터 해서 지금 5번까지가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에 관한 지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지금 방금 봤던 이 문항 1번하고 문항 2번. 2번은 지금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신고 관련 내용의 기술인데 지문에서는 지금 2번에 그 배치 신고 시 제출되는 서류 1, 2, 3, 4 네 가지 서류가 배치 신고 시 그 신고 서식 플러스 서류인데 이 배치 신고 시 서류 중에 현재 서류 중에 2번은 한번 2번은 1, 2, 3, 4에 따른 네 가지 서류를 이 신고 서식 플러스 이 네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제출되는 서류 중에 두 번째를 보니까 두 번째는 임명장 사본 일부가 제출이 됩니다. 근데 2번에는 단서, 이 단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임명장 사본 외로 추가적으로 서류가 제출이 되는 거지 모든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거. 이와 같은 단서에 해당이 됐을 때 임명장 사본 외로 이 서류가 추가 제출됩니다. 라고 보셨을 때 2번은 지금 다만 배치된 공동택 전임관리사무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그랬죠. 단서에 따른 질문은 무슨 신고를 안 했다? 배치 종료 신고. 그래서 배치 종료 신고는 무슨 말이냐면 자, 배치 신고 서식 보라서 서류를 첨부해서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데 공동택을 떠나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A 아파트, B 아파트 이직했다. 이직했다 무슨 신고해줘야 돼요? 법에서 배치 종료 신고를 해야 후임소장의 배치 신고가 들어오는데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대. 떠나가는 갑이란 소장이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단서는 이 배치 종료 신고가 이 배치 종료 신고가 아니했을 때는 관리 방식에 따라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는데 그 추가되는 서류 제출이 가번의 자치관리인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사본 일부가
위탁 관리라면 위탁 계약서 사본 일부가 추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2번은 지금 배치 신고에 관한 부분 나와 있고요. 3번은 변경 신고죠. 그 교재 문항 그대로 봤을 때 변경 신고에 관한 부분에 일자와 주택과 단체 하나 확인하시면서 3번. 자, 4번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치 신고나 변경 신고나 접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관리사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을 주다 보니 누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배치 변경 신고에 관한 접수 업무 현황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현재 문항 4번에 접수 현황을 법에 따른 주기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이걸 보고합니까? 이거를 분기별로 해서 배치 신고나 변경 신고 접수 현황을 주택관리사 단체가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게끔 4번 나와 있죠. 자, 한 장을 넘겨서 관련 신고서 그 관련 배치 변경 신고 관련 증명서 발급 요청했던 그때는 즉시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5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그다음 5번. 5번은 지금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부분과 관련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일단 5번의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부분 여기는 정리를 좀 잘해요. 여기는 출제 빈도가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것은 관리사무소장 관련한 부분과 연계에 출제되는 문항 중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꾸준하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1번부터 총 7번까지 중에 쭉 가시면서 한번 보시면서 자, 문항 3번 잠깐 봅니다. 3번. 주택관리사 등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 설정 서류를 제출하는데 3번은 언제 제출합니까? 3번의 그 두 번째도 중간에 가보니까 제출되는 시점은 언제? 소장으로 배치된 날입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 기역, 입조대표 회의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회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디귿번은 먼저 보면 디귿번. 그러면 입조자 대표회의가 있으면 입조대표 회의 회장에 제출하면 되는데 회장이 없어요. 회장이 없으면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봤더니 입조대표 회의가 없는 경우는 누구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기억하고 니은 연계사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임대주택이면 누구에게 제출할까요? 임대사업자죠. 그래서 배치된 날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자들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항 번호 4번.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현재 문항 번호 4번에 가시면 자, 회수 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수 제한이라는 걸 지금 보시면 손해배상 그 책임에 관한 설정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공탁금이 이 회수 제한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4번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회수 금지 규정은 몇 년 이내에 이걸 회수할 수 없다? 3년 이내. 그래서 3년 이내 회수할 수 없다. 이때 이 회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것은 그 세 가지 보증 설정 방법 중에 뭐가 해당되는 거죠? 방법 중에 뭐가? 공탁금이죠. 공탁금만큼은 그 해당된 시점으로부터 몇 년 동안 못 뺍니까? 3년. 공탁금은 말 그대로 이거는 현금을 공탁기간에 공탁하다 보니까 이걸 찾아버렸다. 그런데 일정 시점 이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확인해 봤더니 떠나간 전임관리사무소장에 뭐가 명백하더라. 고의과실이 명백하더라. 그랬을 때 전임소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주고서 자, 책임지라 했으면 뭐예요? 전임소장은 모르겠는데 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뭐에 대해서만큼은 공탁금에 대해서만큼 그 시점부터 몇 년 동안 뺄 수 없다. 3년 동안 회수 제한 금지 규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문항 4번. 5번은 바꿀 수 있답니다. 방법을 공탁해서 공제에서 보증범으로 중간에 바꿀 수 있다. 언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세 번째 줄 중간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설정으로 바꿀 수 있답니다라고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 봐주시고요. 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관련해 이제 여기서 여러분 보실 것은 6번에 여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시험에 내는 것은 그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주택관리사 실무 자격 관련 부분에서 밑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박스에 갔을 때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서 동그라미 1번에 1부터 6에 해당되는 실무 경력 인정이 되면 이때는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이 바뀌긴 거죠. 그래서 실무 경력은 여러분이 2번에 그 두 번째 그 박스에 들어있는 1번에 1에서부터 6에 해당되는 실무 경력 확인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은. 자, 한 장을 넘기시면 3번.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주택관리사를 접수한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 사유는 총에서 법에 5가지를 두고 있는데 지문은 그중에 특히 이제 보면 숫자 관련한 부분은 동그라미 디귿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느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미음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일단 디귿하고 니을 관련해서 연수는 몇 년인가요? 디귿은 2년, 미음은 3년. 두 가지 모두 공이다. 방금 봤던 대로 공이 연수는 몇 년이어서 연수는 지금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숫자 2, 3 뒤에 꼭 뭐 주의하시자. 2년, 3년이 뭐 하더라?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에서 숫자는 이렇게 해서 숫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숫자도 물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뭐도 꼭 확인하시려. 끝에가 뭐예요?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 이것도 좀 결격사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7번.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에 등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 1년이라는 기간에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기역부터 리을까지 시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7번에서 하나 확인하실 게 있어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는 자격을 일단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해당 사유면 뭐예요? 그때는 자격을 취소한답니다. 그래서 그럼 자격이 취소됐다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다시 자격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격을 취소한다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냐면 5가지 사유가 있고 이 5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현재 이 문항 7번의 문항 중에서 지금 1번의 박스에 가보시면 그 중에 비읍번 잠깐 보죠. 그래서 여기는 박스에 있는 비읍번을 좀 보죠. 비읍번을 봅니다. 자, 비읍번을 가보시면 지문에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서 근데 보시면 지문은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비읍에 해당되는 건 자격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임의적 취소 사유로서 사안이 중하면 자격 취소 처분할 수 있고 또는 대신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 정지 행정 처분한 임의적 사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는 지금 어디인가요? 지금 보신 대로 총 5가지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시옷.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그리고 시옷에서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자격을 취소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는 임의적인 취소보다는 뭐를 정리하시자.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에서 5가지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사유를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럼 5가지를 정리하면 나머지는 다 무슨 사유인가요? 임의적인 사유로서 사안별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또는 경미하다면 취소 처분 대신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자격 정지 행정 처분할 수 있답니다로 정리하시게요. 그래서 7번은 그와 같이 4가지, 총 5가지 정리 봐주시고, 8번은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이라는 여기는 2가지입니다. 주택관리업자 등은 누구누구로 포함한 개념이냐면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의 규정을 정리한 거죠. 그래서 시기는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박스에 들어가 보면 주택관리업자는 언제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에 등록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2번 관리사무소장 언제로부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인데 양가로 단서로서 가보니까 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언제? 그 자격 취득일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은 1번에 지금 1과 2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지문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그 지문 한번 자, 문항 8번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서 여기는 한번 좀 하나. 이제 교육은 일단은 가장 먼저 이 교육 실시권자가 누가 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가 실시권자가 됩니다. 라고 이제 하나 봐두시고요. 관련 지금 8번의 박스와 밑에 나와 1, 2, 3번에 1번, 2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문항은 그냥 번호 임의적으로 한번 제가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부분들은 방가로로 해 1번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은 방금 봤던 문항에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몇 개월 이내 교육받습니까?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련 숫자 하나 여기서 이제 양가로 1이라는 것은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은 지금 방금 봤던 대로 등록 또는 배치 또는 사 자격 취득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교육을 받습니다라고 이제 하나 임의로 번호 하나 매겼고요. 자, 이제 박스를 잠깐 벗어나서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1번. 1번은 그냥 번호 2번으로 임의적으로 매깁니다. 2번이 지금 현재 교재상의 문항은 동그라미 2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보시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 예정일부터 몇 년인가요? 직전 5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관리기구 직원 또는 주택관리 임직원으로 종사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력을 이수하여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기는 지금 몇 년 이내? 5년 이내입니다. 5년 이내. 그래서 양가로 2번은 5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8번의 양가로 2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휴먼 자격자에 관한 그 교육에 관한 교육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등의 자격을 취득을 하고서 기타 이 관리에 관련된 전혀 별개 뭐 자영업을 했거나 기타 다른 직종에 근무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주택관리 쪽으로 올려와서 근무하려 봤더니 법에 이와 같은 이 기간 내내 이제 기술적 이 경력이 없다면 그때는 뭐예요? 교육을 받아야 배치받을 수 있다. 그래서 휴먼 자격자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교재상 문항 번호로 가면 동그라미 2번이 죄송해요. 여기 1번이죠. 1번하고 문항상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에 가봅니다. 3번. 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 등은 교육을 받은 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교육이란 거, 지금 여기 지문 중에 교육을 받은 후 그래서 현재 문항 중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교육을 받은 후란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냐면 현재 이 양가로 1번 1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또 양가로 2에 따른 교육을 받았다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별도 교육이 아니라 양가로 1의 교육을 받거나 또는 양가로 2의 교육, 즉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은 후입니다. 이게 연결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데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여기서 말한 지금 교육이란 것은 제가 임의대로 번호를 매긴 양가로 1과 2의 이 두 가지 교육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은 후 이렇게 연결하셔서 받은 후 소장을 배특금 이제 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3년마다 그래서 받은 후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인력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의 교육을 받고 배치됐거나 또 2의 교육을 받고 배치됐다면 이제는 교육은 몇 년의 주기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는 거고요. 양가로 1과 2는 요 기간 이내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3번은 이제 이때는 몇 년마다 이제 관리사무소 계속해서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교육은 몇 년에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간입니다. 양가로 4번에 교육기간은 박스에 지금 3일간의 교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일간의 교육이란 것은 여기 3개월만 해당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말한 지금 현재 그 위에 박스 8번에 동그라미 그 4번에 교육기간은 몇일로 합니까? 3일로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한 3일이란 것은 양가로 1이든 양가로 2든 양가로 3이든 이 1, 2, 3의 어느 교육이든 간에 해당 교육의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간입니다. 3일 교육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단 숫자는 그렇게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도록 하죠. 부분들. 여기는 간단한 내용들은 복잡한 거 아닌데 이게 이제 이게 딱 끊어지면 여러분 이게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숫자가 여기저기 흩어지다 보면 그걸 모아서 결론은 간단하면 숫자는 딱 세 가지. 일단 그 숫자, 교육에 관한 게는 관련해서 숫자는 1번에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하나, 휴먼 자격자 몇 년, 5년. 둘 중 하나 교육을 받고 후는 몇 년마다 교육을 받으면 주기적으로 받습니까? 3년마다. 그리고 셋 중에 어느 경우든 교육기간이 며칠입니까? 셋 중에 이 세 개 중에 어느 교육이든 간에 교육기간 물어보면 며칠? 3일간, 3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면 이게 딱 포인트예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앞뒤로 섞인 것 같지만 결국은 세 가지를 여러분이 구분해 두시면 되겠네요. 부분들. 자, 8번 정리하고 9번. 9번은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에 관한 부분인데 1번에 이제 보시면 공동택 관리 분쟁에서 무슨 분쟁을 양가로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양가로 가보니까 공동택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니까 여기 지금 1번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관련 분쟁은 여기서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자 관련 분쟁은 차후에 진행되는 교재 내에 보면 하자 분쟁 조정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하자 분쟁 조정에 조정을 신청받는 거, 조정해서 해결하는 거지. 지금 중앙 분쟁 조정에 또는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관련 분쟁은 조정 신청의 내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 줄에 단서를 좀 주의 봐주시게요. 시공구에 지방 분쟁 조정을 두는데 꼭 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서가 있죠.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군구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군구에 두는데 꼭 두는 거 아니다. 어떤 절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둔다, 두지 않을 수 있다.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장을 넘겨서 문항 3번에 자,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의 심의 조정사항은 몇 가지 심의 조정사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기역에서부터 해서 지역까지 이제 해서 이와 같은 다수의 사항에서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합니다라고 지문 정리하고 있고요. 자, 밑에 10번에 중앙 또는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업무 관할에서 그 중에
문항 중에서 지문에 지문 중 현재 문항의 1번 현재 교재 문항 1번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회에 중앙분쟁조정 심의조정사항을 보시면 법에서 중앙분쟁조정위는 심의를 몇 가지 사항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을 때 중앙분쟁조정 심의조정 총에서 법에서 5가지 사항에서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중앙분쟁조정에 심의조정합니다라고 돼서 현재 박스 1번의 박스에 들어가면 그 5가지는 기역, 니은, 디귿 3가지 하고 박스 밑에 이제 보면 대통령령이라 이제 그래서 1과 2를 통해 총해서 5가지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1번, 2번, 그리고 3번. 여기는 5가지 심의조정사항 중에서 현재 교재상 문화로 봤을 때 디귿번, 그래서 디귿번은 지금 보니까 5가지 심의사항 중에서 분쟁 당사자가 쌍방이 합의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분쟁이라면 그래서 디귿번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들어가 있는 기타 나머지 2가지 사항 중에서 현재 교재 문항 그 번호 그대로 간다면 그 1, 2 중에 1번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발생한 분쟁이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해서 지문은 지금 총 기역, 니은, 디귿 1, 2 총 5가지 심의조정사항 중에서 디귿번에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 조정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둘 중에서 1번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면 해서 그 5가지 분쟁 사항 중에서 디귿하고 1번 2개 관련 심의사항 좀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 구성에 관한 부분, 그래서 11번인데 현재 교재 문항 번호 11번에서 자, 이 중앙분쟁조정 관련 구성에 관한 부분 쪽에서 기술이 된 부분들 그래서 가장 동그라미 1번 가장 기초적인 출제라기보다는 가장 위원회 구성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되는 부분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이냐 그래서 1번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번 자 그러면 여기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직군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15명 이내로 구성할 거냐가 우측 2번입니다. 2번에 가면 박스에 기역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15명 이내를 구성하는데 2번에서 지금 세 번째 줄 디귿에 해당한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됩니까? 3명 이상해서 현재 문항상 번호 1번은 현재 1번은 몇 명인가요?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교재 문항 번호 2번에 갔을 때 박스에 지금 현재 가면 기역에서부터 비읍까지 기술됐는데 현 2번 지문에 가니까 그중에 어디예요?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명 이상 포함되냐 그래서 3명 이상을 포함한다 그래서 여기는 15명 이내 위원 중에서 15명 있는데 그 15명 이내 위원 중 구체적인 직군은 디귿에 해당하는 직군은 최소 몇 명 이상을 포함합니까? 최소 3명 이상은 기타 다른 직군에 대해서 인원에 관한 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디귿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이 해당되는 직군은 몇 명을 최소 3명 이상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기술된 직군 중에서 디귿 확인하시면서 디귿은 몇 명 이상? 7명 이상에서 하나 확인합니다. 관련 정족수는 3번에 회의는 재적용 과반 출석형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개의와 의결에 관한 정족수는 얼마? 과반수 3번. 자, 그 다음 5번의 구성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그래서 5번의 박스에 들어가 보시면 1번부터 쭉 해서 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회의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현재
8개 문항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문항은 일단 회의 소집 통지에 관한 그 일자 관련해서 문항 2번 하나 체크해 볼까요? 자, 2번 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알립니다. 여기서 3일 전까지 알리는 건 누구에게 알리는 거죠? 위원에게 3일 전에 통보합니다. 그래서 2번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쭉 내려가셔서 6번 체크하면 6번. 여기 이제 보면 이 중앙분쟁조정회에서는 위원회 통보에 관한 기한 일자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출석 요청 통보 기한 두 가지를 일자로 구분하시는데 6번이 당사자 이해관계인에 관한 부분으로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출석 요청합니다. 그래서 2번은 위원에게는 3일 전, 그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은 몇 일 전, 여기는 5일 전 해서 문항 동그라미 6번, 2번하고 6번 하나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문항 번호 8번으로 가봅니다. 8번.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쟁 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 통지 및 송달하거나 민원 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뭘 구축할 수 있다?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8번 하나 체크하시고 자, 한 장을 넘깁니다. 넘기면 이제 관련해서 지금 11번과 관련해서 12번은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위원회 관련해 이 연계선상인데 보시면 12번은 분쟁 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이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 분쟁 조정의 연계선상으로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기도 총 지금 6개 문항 중에서 여기도 6개 문항 중에서 일단 여기도 문항 여기도 그 중에 이제 보시면 문항 3번 하나 체크하시면서 내용 지문 하나 확인해 볼까요? 자, 문항 3번입니다. 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라고 해서 문항 3번 하나 정리해 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항 4번까지 봅니다. 4번에 가보니 이렇게 또 정리해 놨네요. 4번.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입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러 오는 여기는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다면 없어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때는 수락이다, 수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30일 이내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뭐 한 것으로 보겠다? 수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yes 한 걸로 보겠답니다. 그래서 문항은 지금 3번, 4번 관련 숫자 지문 수치도 확인하시자면 지문 의미도 하나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문항 번호 6번으로 가죠. 6번. 6번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문항 6번에 가보시면 지문에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는 그 조정서 내용은 뭐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까? 재판상 화해. 그래서 용어는 재판상 화해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재판상 화해 하나 정리하고 연계해서 13번 좀 마무리합니다. 일단 10번, 12번은 지금도 보시면 중앙분쟁조정에 관한 부분을 정리했다면 이제 지문은 13번. 13번은 지금 보시면 여기는 뭔가? 여기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분쟁조정이나 관련한 부분에 13번을 가보니까 지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뭐 거의 페이지로 보면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죠. 그래서 일단 지문
지문은 지금 2번 분쟁 당사자가 지방 분쟁의 조정 결과 수락한 경우는 당사자 간에 뭐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까? 여기는 조정조서라는 용어 하나 체크 봐주시고 자 문항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더 보니 이렇게 현재 13번에 3번 그래서 13번에 3번을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잠깐 보시면 지문에 13번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의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위원회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그래서 이 위원회 뭐에 관련된 것은 구성은 뭘로 정한다? 이거를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이거는 조례로 정합니다라고 문항 3번에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먼저 그래서 밑에 이제 가보니까 밑에 박스에 가보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는 데 그래서 여기는 문항 번호 총 4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합니다. 1번 그래서 여기 몇 명을 여기서 지금 구성합니까? 1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번. 2번. 자, 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그래서 2번에 1부터 5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합니다. 네. 2번. 자, 3번.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4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끝. 이게 답니다. 그래도 보니까 그래도 중앙분쟁조정에는 뭐 심의조정사항도 있고 구성에 관한 것도 있고 뭐 조정에 관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단순히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정리할 내용이 그게 답니다. 이거는 그러면 왜 지방분쟁조정에는 정리할 내용이 이 짤막한 이 부분밖에 안 될까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그 답이 몇 번? 13번의 문항 3번에 정리했던 게 뭘 정리했습니까?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한다? 조례. 그럼 결국 여기는 중앙은 지금 이 위원에게 회의 개최 몇일 전까지 알린다? 3일 전. 방금 일자 출석 요청 몇일 전, 5일 전 등등에 따라서 회의 운영에 관한 걸 법으로 정했던 반면 어느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지방분쟁조정에 관한 것은 기타 구성을 뺀 나머지 구성은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봤고요. 그 외에 회의 운영 등의 필요사항은 뭘로 정합니까? 조례로 즉 조례란 건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 사항은 시험에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정리할 내용이 많지 않은 것은 세부적인 모든 걸 다 뭘로 정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내용은 많이 없더라. 그래서 지방분쟁조정에는 이 내용이 지금 전부가 답니다. 그래서 13번에 1번부터 이제 박스 내용까지 하는 이 1, 2, 3의 큰 내용들이 지방분쟁조정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할 내용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까지 13번까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